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엔 수능 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 시험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전 지침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과목별 시간 배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른쪽 표를 봅시다. 공통문항, 수원, 수투, 그 다음 미적의 경우는 6대4, 60분, 40분을 적정 시간으로 봅니다. 그 다음 확통의 경우는 약간 쉬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은 7, 확통은 4, 즉 70분, 30분 소요됩니다. 물론 미적의 경우에는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5대5, 50분, 50분 소요 시간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적정 시간은 수원, 수투 공통 60분이고 미적은 40분이에요. 자, 이제 실제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의 경우에 22문항인데 이 22문항은 총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자, 배점으로 보면은 1번에서 8번까지는 2, 3점 문항이죠. 그 다음 9번에서 11번까지는 4점 문항입니다. 12, 15번 4점 문항. 자, 16번부터 주관식인데 19번까지 3점 문항. 그 다음 20번에서 22번 고난도 문항이죠.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1번, 8번, 2, 3점 문항. 여기는 최대한 빠르게 끊어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3분을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빠른 속전속결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 9번, 11번으로 넘어왔을 때 쉬운 4점이죠. 여기도 빨리 끊어내야 돼요. 최대 10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상적인 건 최대한 빨리 끊어서 7분 이내로 끊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이 부분 12에서 15번 4점 문항들인데 총 4문항인데요.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여기에서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꼬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살짝 어려운 문제들이 껴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이 꼬이는 경우들이 빈번해졌어요. 요번에 24학년 수능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서 꼬였습니다. 특히 12번, 14번 거기에서 헤맸죠. 풀릴 듯 풀릴 듯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꼬이면서 15분을 넘어가면 그 시험은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빨리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15분 이내에 끊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16번 쉬운 곳으로 넘어간 거죠. 3번 문항. 여기는 쉬운 거기 때문에 여기 또한 되도록 빨리,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10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 21, 22죠. 근데 최근은 또 20번과 21번이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그 두 문항의 경우에는 5분씩 해서 10분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마지막 22번에 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흐름으로 쭉 가야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이 60분 이내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보통 수학 공부를 할 때 이러죠. 실력을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건 실력을 올리는 것보다 내가 가진 실력이 점수로 현실화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진 실력만큼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어디에 달려있냐? 12, 15번에 달려있는 거죠. 여기에서 계산이 꼬여버리면서 버벅대 버리면 그 다음 것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왕좌왕 당황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기가 꺾여버려요. 그래서 이런 일을 무조건 방지해야 됩니다. 해서 수능 대비 관점에서는 실력을 올리는 것보다 계산을 정확히 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풀어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끊임없는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문항 12에서 15번, 이 위치에서 실제 시험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이겁니다. 과연 중간에 꼬였을 때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가, 즉 스킵할 수 있는가. 실제 수능 전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든 학생 스스로든 이런 자세로 임하게 됩니다. 중간에 꼬였을 때 일단 스킵해야 된다.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 너무 거기에 지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현장에서 시험에 임하죠.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12번에서 꼬였어요.
중간에 헤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스킵하려고 마음 먹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를 풀겠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왜 꼬였지? 12번 왜 꼬였지?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미련과 후회 그러면서 될 것 같아.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서 또 건드려요. 역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뭐지? 이러면서 완전히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면 알면서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더라도 계속 뇌리 속에 남아가지고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그걸 왜 못 풀었지? 왜 못 풀었지?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실에선 넘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조건 중간에 꼬이지 말고 계산을 완벽하게 하도록 한치 오차도 없이 계산을 완벽히 처리해내야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12, 15번 사이에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문제, 사점 표준 문제에서 꼬였을까? 그 문제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게요. 첫째는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12, 15번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사점 문제예요. 20번도 사점, 여기도 사점입니다. 그중 어느 게 더 어렵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사점들이고 이 위치에 난이도 있는 문제가 위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0번보다 21번보다 쉽다라고 쳐보자고요. 그렇지만 계산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계산은 여기에서 조금 복잡한 문제가 들어오면 이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 더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이 조금 복잡한 문제가 들어와 있을 때 이거를 100% 꼼꼼하게 정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대비가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럽니다. 대부분 문제를 풀 때 파편적으로 풀어요. 조각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다 이거예요. 머릿속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방향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먼저 하고 그에 맞춰서 계산을 일사천리로 끝내야 되는데 조건 하나 접근, 조각 접근하면서 풀어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꼬일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할 때 전체적인 해결 방향을 수립한 후에 그 후에 한 방에 계산을 끝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번엔 실제 24학년 수능에서 12번에서 15번 사이에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혔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2번 문제. 정적분 넓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과 곡선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적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계산이 살짝 까다로웠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들을 괴롭힌 문제는 14번 문항이었습니다. 구간별로 함수를 주고요. 그 그래프와 y 콜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로 잡았을 때 이러한 식이 만족되는 실수 k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두 자연수 a, b의 순서상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였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세히 봅시다. 14번 구간별로 두 개의 함수가 주어졌는데 2보다 작은 구간에선 3차 함수로 고정돼 있으니까 그림을 정확히 그려놓고 가겠죠. 그 다음에 2보다 큰 구간에서는 2차 함수지만 a, b 미지수 때문에 함수의 형태를 정확히 그리진 못해요.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 경우겠네요. 자, 이때 y 콜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놨는데 이러한 식이 만족된대요. 자, gk 교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좌극한이고 우극한 이 세 값을 더한 게 9가 될 건데 걔를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개수가 몇 개? 한 개밖에 없도록 하래요. 자, 그러면 확정된 곳은 그려놨는데요. 여기에서 y 콜 t를 그려놔 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이 그림은 교점의 개수가 이미 3개가 나왔으니까 gk는 3이죠. 그 다음에 우극한은 위로 올라갈 거니까 여전히 3개죠. 그 다음 좌극한은 아래로 내려올 거니까 여전히 교점은 3개여서 9가 이미 돼버리는데 그때 이러한 t의 경우는 마3부터 5까지는 그대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t값은
마3에서 5까지 무수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상태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보다 큰 구간에서 그림을 아직 그리지 않은 현 상태에서 이미 9를 만족시키는 t의 값이 무수히 많다가 돼버리죠. 그런데 그 k의 개수는 한 개만 돼야 되니까 이 현재 상태를 변화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교점의 개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2차 함수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교점의 개수를 변화시키는 경우밖에 없겠죠. 이 사실에 주목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자, 다음과 같습니다. 교점의 개수를 변화시키려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내려와 주면서 교점의 개수를 변화시켜 줘야 되겠죠. 근데 이 그림을 봐봐요. 이 2번 그림. 이까지 오더라도 여전히 이 부분에서는 그죠? 얘를 만족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는 k의 개수가 1만 되기 위해서는 그림이 계속 내려와 주면서 이렇게 딱 내려와 줄 때 이때죠. 접할 때 이 경우를 봅시다. 자, 이 경우 보면 이 경우가 t가 k가 될 건데요. 그때의 값은 하나, 둘, 세 개 여전히 3이죠. 그 다음에 우극한 위로 올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우극한 5개입니다. 그 다음 좌극한 밑으로 내리면 1개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9가 되고 있는데 그때 t의 값, 즉 k의 값은 이 경우밖에 없는 거죠. 마3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개가 딱 되고 있네요. 따라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f 얘의 꼭지점의 y좌표가 대칭축은 얘니까요.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다? 요쪽 극소값 마3이다. 이러한 결론이죠. 자, 위로 갈게요. 따라서 f의 1 플러스 2분의 b 얘가 마3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 플러스 2분의 b를 넣을게요. 그러면 f의 1 플러스 2분의 b는 a의 얘는 2분의 b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넣게 되면 1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9가 마3이죠. 그럼 얘는 a의 2분의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빼고 2분의 b 마이너스 2 플러스 9가 마3이죠. 따라서 a 4분의 b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옮기면 12 48 이 식을 만족시키는 A, B의 순서상을 결정하면 이 문제 풀이는 완벽히 끝난 거겠죠. I can't do nothing with you.